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0강 투자산 운용사의 10장 분산 투자 기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기법도 한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적절히 봐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의 투자 분석에서 기대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기대 수익은 장래 투자로 인한 예상 수익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을 시켜한다. 우리 앞전에 보았지만 이렇게 보통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법을 보통 시나리오 분석법이다 있었죠. 시나리오. 자, 기대 수익은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장래 기대 수익에는 위험이 수반되죠. 자, 기대 수익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볼 경우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을 측정할 수 있다. 잘 보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이거 뭐예요? 분산 값이 나오죠. 이겁니다. 자, 다음. 자, 근데 사실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요 위험이 크다 보는 거죠. 위험이 크다. 위험은 제가 앞전에 장래 요 기대치하고 내가 기대한 그 치하고 실현치가 차이가 날 가능성을 했죠.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은 위험이 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수익도 크죠. 그래서 보통 이 수익률이 있고 수익률이 있는데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큰 게 수익률도 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 말했습니까?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에 있다 있었죠.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은 위험이 적은 대신에 수익률이 낮고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이 큰 대신에 수익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한다. 그 답은 4항이 틀렸고 이번에 이제 이번 문제가 한번 앞에 가중 평균으로 기대 수익률을 푸는 값이 됩니다. 자, 행복 투자 주식에서는 조성된 펀드 자금 10억 원으로 A 주식에 6억, B 주식에 4억을 투자한답니다. 자, 그러면 펀드 자금이 10억인데 10억 중에서 A 주식에 얼마요? 자, 6억이니까 60%. B 주식에 얼마요? 자, 4억이니까 40%를 투자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거는 그냥 투자 비율로 하면 됩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가중치는 확률이나 투자 비율을 쓰는데 포트폴리오는 주로 투자 비율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주식의 예상 수익률이 20%에다가 A 주식의 투자 비율이 60%, 0.6 하면 되죠. 6. 플러스, 자, B 주식이 수익률이 지금 현재 15%죠. 15%인데, B의 투자 비율이 40%니까 0.3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는 2, 6, 12는 12% 되고, 요거는 4, 5, 20, 4는 4, 6% 대 6%. 합치면은 얼마 되죠? 18% 되겠네요. 그래서 합치면은 18% 된다. 이 푸는 법이죠. 답은 18%.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지배 원리가 있는데, 지배 원리는, 자,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큰 걸 고르고,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 위험이 작은 걸 고르는 위험 회피형 투자를 전제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를 전제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합니다. 자를 전제해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여기를 우리가 표준 편차점을 볼 때 위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제곱은 분산이죠. 분산을 두고 여기다가 우리가 자, 기대 수익률을 줍니다. 기대 수익률을 줍니다. 자, 줘가지고 지금 현재 풀어볼 때 똑같은 요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고른단 말이죠. 여러 투자에 있다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0.2의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고른단 말입니다. 또 똑같은 자, 위험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고릅니다. 자, 같은 위험이면 제일 큰 고릅니다. 0.4에서도 위험이 같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고른단 말입니다. 자, 고르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 우리가 10%,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라면 제일 큰 걸 고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0.6, 이 상태에서도 또 제일 기대 수익이 큰 걸 고릅니다. 0.6 같으면은, 자, 제일 큰 걸 고릅니다. 예를 들어 18% 고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같은 요 수익률이라면, 위험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고른단 말이죠. 제일 고른단 말입니다. 같은 위험이라면. 또 그 다음에 같은 자, 수익률이라면 위험이 제일 작은 걸 고르습니다. 이렇게 고른 논리를 우리는 지배 원리를 합니다. 지배 원리. 원리를 하고,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나타나는 이 표를 평균 분사 모형이다 쓰는 겁니다. 요거는 가중 평균을 줄여가지고 그냥 평균 쓰는 겁니다. 자, 평균 분산 모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균 분산 모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위험에서는 기대수 제일 큰 거 고르고 또 같은 뭐요? 자, 위험에서는 같은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쭉 투자점을 찾습니다. 이런 투자점을 뭡니까? 이렇게 쭉 연결한 성분. 연결한 성분.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 쓰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다. 프론티어다. 이렇습니다. 효율적 성분이다 쓰기다. 프론티어 성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각 개인들의 뭡니까? 개인들의 특정 투에 따라서 자신에게 동일한 수익률과 동일한 위험을 주는 그 조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이제 여기다 이제 자신들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뚝 그려본다고 합니다. 그려봐가지고 이게 갑의 무차별 곡선이고 여기 만약에 을의 무차별 곡선이라면은 자,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각각 특정 투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들의 위험 태도 등을 반영한 겁니다. 해서 만약 여기 우리가 A 포트폴리오 조합이 있고 B 포트폴리오가 있다면은 상대 갑은 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A 포트폴리오 선택하고 을은 B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합니다. 접하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갑과 을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기꺼이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이런 투자자들을 보통 을 같은 사람들은 공격적 투자자랍니다. 공격적 투자자다 쓰고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작더라도 좀 작은 위험을 택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수적 투자자 이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봐놓죠. 자, 그러면은 다음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 기본 개념입니다. 틀린 것은 지배 원리란 여러 투자 대안 중에서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걸 택하고 그다음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효율적 투자 기회선 같은 말로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자, 이거는 평균 분사 모형에서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하는 성분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고 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동일한이 아니라 각각 특정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특정 투자자에게입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기대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연결하여 평균 분산 공간에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4번 답은 사망이 되는데 조금 답이 좀 잘못됐네요. 3번 답 자체는 보니까 3번은 지금 현재 보니까 4가 되는데 사항을 좀 사망으로 정답을 좀 수정해 주죠. 사망.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 투자자 이거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인하가 됩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 효율적 요 프론티어하고 포트폴리오하고 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다음. 자, 190페이지 설명한 거고요. 쭉 설명한 거고요. 자, 보시고 그다음 4번 다음과 같은 기대 수익률과 표준 배짜를 갖는 5가지의 투자 정권이 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할 때 효율적 투자상에 표시될 수 있는 정권만으로 옳게 묶인 거 해놨습니다. 딱 보니까 보죠. 자, 한번 이 그림이 이래 있네요. 자, A 정권이 있고 B 정권이 있고 그 다음 C 정권이 있고 그 다음 D 정권이 있고 그 다음 E 정권이 있습니다. 자, 평균은 뭘 의미한다? 기대 수익을 말합니다. 평균. 자, 표준 편차는 위험이고요. 편차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A 투자는 B 투자는 똑같이 기대 수익 둘 다 15%씩이네요. 15%고 자, 이거는 18%. 그 다음에 C는 20%. 그 다음 D는 30% 나가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여기 5%. A가 5%, B가 10%. C가 18%, D가 15%, E도 표준 편차는 15%입니다. 자, 앞에 있지만은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은 위험이 작은 걸 골랐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하게 A와 B는 같은 기대 수익률이지만 B보다 A가
위험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는 B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B는 기각됩니다. 또 똑같은 위험을 따져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뭐요? D보다 E가 수익이 더 큽니다. 이때는 E가 D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 또 두 개랑 비교해보면, 자, 한번 이 C와 D를 비교해보세요. C와 D를 비교해보면은, C와 E를 비교해보면, C는 E보다, 뭐요? 위험이 크면서 기대수율이 작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또 비교해본다면은 C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효율적 프론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 A와 E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A와 E. 그 답은 1항이 되겠죠. 다음은, 자, 보시죠. 다음은, 각 접근들의 예상 수익률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 관한, 자, 그림이다.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그런 게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고, 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자, 해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A가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C가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쭉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T가 있고, 그 다음 요 위에 보니까 또다시 용도에 지금 현재 E가 있습니다. E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B가 하나 있고요. 그럼 당연하게 보면은 지금 B는 A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B는 기각됩니다. 또 A와 C를 비교해봐도 같은 수익률인데 A보다 C가 위험이 더 크니까 C도 기각됩니다. 근데 A와 D와 E는 더 높은 위험 부담한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안 된다? 이때는요, 지배 원리로 A가 좋다, D가 좋다, E를 가지고 할 수 없고, 이때 같은 경우는 요 투자자의 위험 태도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다면은 요 보수 곡선은 요 A를 택할 것이고, 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다면은 D를 택할 것이고, 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다면은 E를 택할 겁니다. 이제는 개별체마다 A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제가 E 같은 걸 택한 사람은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를 했고, A와 같은 걸 택한 사람들은 보수적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위험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할 때 A증권은 B증권과 C증권을 지배한다. A증권은 B보다는 같은 위험인데 수익률이 크니까 B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해보면 같은 수익률인데 C가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랑 하자고, 동일 위험 하에서 C증권보다 D증권은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대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C증권보다 D증권은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C는 또 D에 의해서도 지배를 당합니다. 위험형 투자자 중에서 합리적 투자자는 E증권보다 A증권을 선택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라면은 E를 택할 것이고, 보수 투자자라면 A를 택한다 이 말이지. 합리적 투자자가 E를 택할 줄, A를 택할 줄 모르는 겁니다. A를 택할 수도 있고, D를 택할 수도 있고, E를 택할 수 있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신의 무차별 곳에 접하는 곳에서 자신의 위험성을 반영해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항이 틀렸죠. 자, 공격적 투자자는 A증권보다는 좀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률이 큰 E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A를 선택하는 것은 뭐다? 보수 투자자. 그 답은 자, 3항이 되겠고요. 다음 6번 정권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 많이 한 거죠. 자, 여기서 벌써 위에 보면은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 위험은 말 그대로 시장 전체에 공통된 위험입니다. 그래서 체계 위험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비체계 위험은 개별 기업마다 또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 위험을 개별 위험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시장 체계 위험을 구성하는 시장 위험에는 경기 변동이라든지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 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말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체계 위험입니다. 근데 그 개별 기업 자체에 노조 상태라든지 노조
상태라든지, 요 개별 기업의 뭐예요? 우리가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등등은 뭐예요? 이거는 요 기업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비체계 위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요 체계 위험은 뭡니까? 제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 위험은 제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비체계 위험은 요 뭐요? 개별 기업에 국한된 위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A 기업의 뭐요? 이점이 B 기업의 나쁜 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체계 위험을 뭐요? 분산 가능 위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때 분산 가능 위험을 같은 말로 회피 가능 위험,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뭐요? 우리가 제거하려는 것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봐두죠. 자, 체계적 위험은 정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좀 거시적 측면의 시장 위험이고,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라든지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이는 이미 앞에 한 거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권의 수를 늘릴수록 통계학적으로 분산 효과는 더 크고, 또 한 개 더 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비체계 위험은 기업 고유 위험이다. 이게 같은 말로 개별 위험 쓰기도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은 비체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 위험을 우리는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자, 답은 4항이 되겠고, 두 가지 정권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분산 효과가 제일 큰 거 다 뭐 한다고요? 상관계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분산 효과가 제일 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비체계 위험은 전혀 제거 안 됩니다. 근데 플러스 1보다 작다면 뭐요? 분산 효과, 즉 비체계 위험이 제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효과가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주식과 종합 주가 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어요 해놨습니다. 단 A 주식과 종합 주가 지수의 수익률 공분사는 0.04이다. 이 상관계수는 사실 두 개의 뭐요? 두 자산의 수익률과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과 움직임을 설명한 게 상관계수입니다. 근데 공분사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얼마만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나 방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분사는 값이 플러스이면 뭡니까?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음의 관계 마이너스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상관계수는 구체적으로 값이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지면서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 플러스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바뀌는가를 자세히 나타내 주는 것은 상관계수 됐습니다. 지금 상관계수는 말 그대로 주식과 종합 주가 지수의 수익률의 공분산, 요 공분산을 갖다가 자, 결국 각각 지수의 표준 배차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가 되죠? 자, 요 A 주식하고 종합 주가 지수의 공분산은 0.04이죠. 0.04요 공분산을 그대로, 자, A 주식의 표준 편차가 0.2, B 주식의 표준 편차가 바로 0.5입니다. 이걸 해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해주면은 0.04 나누기 0.1이죠. 그러니까 답은 0.4가 되겠네요. 0.4. 답은 3항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상계수. 그리고 이거는 0.4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거는요,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하게 수익률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는 1보다는 작습니다. 적으니까 뭐는 있다? 말 그대로 분산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값은 투자 자금 1,000만 원으로 A 주식에 800만 원, B 주식에 200만 원에 투자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자, 지금 현재 한번 기대수를 풀어보라 하면은, 자, 최자금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자, A 주식에 얼마? 800만 원. 8만 원이니까 80%. B 주식에 200만 원이니까 B 주식에 20%. 이 투자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이때 기대수는 어떻게 풀면 될까? 당연하게 기대수익률은 A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10%, 즉 10%입니다. 0.1. 10% 곱하기 A 주식의 투자 비율 0.8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그 다음 B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15%, 0.15죠? 자, 15%에다가
곱하기 투자 비율 0.1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이게 얼마 되죠? 이게 8% 되고 이건 얼마 됩니까? 자, 2월 11일이 3% 되죠? 3%. 자, 합치면 두 개 합치면은 자, 얼마? 11% 되겠습니다. 답은 기대순위는 일단 11%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분산을 풀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분산 밑에 분산이 바인데 바가 분산입니다. 한번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풀어보면 RP 풀어보면 자, 각 투자산에 뭐요? 자, 투자 비중의 제곱에다가 각 자산에 일단 뭡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다면 자, 지금 현재 A 뭐요? 자, 주식의 투자 비율은 0.8이죠. 자, 풀면 0.8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A 주식의 뭐요? 자, 보니까 뭐가? 지금 현재 위험이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인데 자, 지금 현재 분산이니까 앞에 얘기했습니다. 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어떻게 보면 되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표준 편차 값은 루트 분산이니까 자, A 주식의 표준 편차는 얼마 되죠? A 주식의 표준 편차는 자, 해보면 표준 편차는 자, 루트 16이잖아요. 루트 16이니까 A 주식의 편차는 4가 되겠네요. B 주식은 뭐가 되죠? B는 루트 36이니까 6이 되죠. 6이 되겠습니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걸 해보니까 표준표로 보니까 이게 0.4가 되고 4-16이 0.4 이건 0.36이니까 0.6이 되겠네요. 따라서 A 주식의 자, 투자 비율은 80%니까 0.8의 제곱 곱하기 뭐요? 0.4의 제곱을 해주고 자, 그 다음 또 플러스 자, B 주식의 투자 비율은 얼마요? 앞에 20%니까 0.2의 제곱에다가 그죠? 자, 곱하기 0.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B 주식의 표준 편차는 0.6이었죠. 0.6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더하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합니다. 플러스. 자, 두 개. WAWB. 다시 말하면 요 비율 0.8과 한 번 더 0.2를 또 곱해줍니다. 곱하기 0.8 곱하기 0.2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각각 뭡니까? 앞에 설명했던 뭘 해준다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다가 해준 다음에 0.2에다가 0.1을 한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요거, 그죠? 각 투자, 요 표준 편차 0.4 곱하기 0.6을 한 다음 두 주식의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얼마였습니까? 0.7이죠. 0.7을 곱하는 겁니다. 이래서 풀어내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분산값입니다. 이렇게 풀면 값이 많다고요? 대략 0.17 나옵니다. 0.17%. 그 답은 기대수율은 11%, 분산은 17%. 답은 그래서 2위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간단히 참고해 놓으세요. 시험장 가면 실제로 우리가 100점 먹기 위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풀 시간들이 없습니다. 많이. 자, 투자자 값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주식과 B 주식으로 자, 구성된 포트폴리오 구성하려 합니다. 자, 근데 두 주식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네요. 상당히 마이너스 1에 가깝네, 그죠? 그럼 상당히 이건 분산이 크겠네요. 그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밑에 해설에 리얼에 있겠지만은 상관계수가 주어졌을 때 포트폴리오 위험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A 주식의 투자 비율을 구하면 해놨습니다. A 주식의 투자 비중은 해보면, 즉, AA 해보면, 이거는 AA 하면, 자, 이는 그대로 뭘 하면 된다고요? 자, 지금 현재 B 주식의 뭡니까? B 주식의 표준 편차를 적용합니다. 그럼 B 주식의 표준 편차는 뭐죠? A 주식의 구성 비율은 B 주식의 표준 편차가 10%죠. 그러니까 0.1의 제곱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지금 또 다시 보니까 뭐요? 자, A 주식의 자, 지금 표준 편차는 20%죠. 0.2. 그 다음에 곱하기 B 주식의 표준 편차는 0.1이죠. 10%. 0.1 해주고. 그 다음 다시. 자, 두 주식 간의 상관계수. 얼마요? 자, 곱하기 0.5를 해줍니다. 자, 이걸 한 다음.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자, 앞에 A 주식과 A 주식의 표준 편차의 제곱 0.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똑같이 뭡니까? 앞에 또 B 주식의 표준 편차의 제곱 0.1의 제곱. 자,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가 2. 자, 2 곱하기 자, A 주식의 표준 편차 0.2 곱하기 B 주식의 표준 편차 0.1 곱하기 두 주식 간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0.5 요거를 해갖고 풀어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풀면은 이건 대략 뭡니까? 자, 2.86 0.286이 나오겠네요. 대략 0.286이 나옵니다. 자, 15,000.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참고 많으세요. 크게 너무 계산 문제 너무 이런 것은 너무 그 초점 두지 마시고요. 자, 11번. 다음 중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관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바로 우리 앞에 CAPM에 관한 가정이 아닌 것은 투자자들은 막고 위치의 평균 분사 모형 앞에 평균 분사 모형 오죠. 자, 따라 정권을 선택한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이자율로 투자자금을 얼마든지 대출 또는 차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시장은 완전 시장이며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구현 상태에 있다. 모든 투자자들은 자본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이 아니라 동질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동질적 예측을 한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가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상이 되게 받으시고요. 다음 12번. 다음 중 시장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보니까 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장 포트폴리오인데 자, 지금 현재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표준 편차 위험이 있고 표준 편차 위험이 있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쭉 보면 우리가 효율적 프론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효율적 프론트가 있습니다. 효율적 프론트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앞에 요 무위험률 같으면은 요 무위험률에서 이렇게 쭉 끌어봅니다. 딱 끌어봅니다. 끌었을 때 요게 이제 노는 거죠. 자,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요 앞에 요 자체를 여기를 우리가 보통 시장 포트폴리오 합니다. 여기를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를 쓰는 겁니다. 폴리오다 쓰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우리가 뭔가 무위험률부터 요 시장 포트폴리오 M과 요 사이를 우리는 요걸 우리가 대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쓰는 거고 대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쓰는 거고 폴리오 쓰는 거고 이때 M부터 요 위에 선 요 사이 N이 있다면 요 사이를 여기를 우리는 차익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익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여기 M이라는 겁니다. M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과 요 위험 자산에다가 결합으로 도출되는 가장 자,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종속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뭡니까? 투자자들의 위험에 관계없이 이거는 뭡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따라가는 거지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자신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시장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이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비율만 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그 답은 2번 틀렸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부담하는 위험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선은 이게 바로 앞에 자본시장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CML입니다. CML. 이게 CML. 자본시장선 CML 되겠습니다. 자, 무위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점을 선행으로 연결한 선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요 선 자체가 요 무위험 뭡니까?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자체를 연결한 여기 뭐다? 여기 바로 자본시장선이다 이 말입니다. 자, 봐주시고 다음 13번 자본시장선과 정권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근데 뒤에 가면은 정권시장선은 이거는 요 CML 이 CML 자체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뭡니까? 위험이 완전 제거된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정권시장은 SML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뭡니까? 좀 더
비효율적인 투자 등이 포함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SML입니다. 자, 그러면 CML과 SML은 균형시장에서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나타냅니다. 선형. 그 다음에 CML은 완전 분사가 투자가 이루어진 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관계고, 그 다음 뭐요? 자, SML은 완전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이 1일 경우, 자, CML과 SML 중에 하나,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이 아니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뭡니까? 상관계수가 뭐가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 일치합니다. 뭐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CML하고 뭐요? SML이 일치합니다. SML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상승과 전국 시장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를 보시고 답은 사망이 틀렸고, S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및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률과 체계 위험의 관계도 설명합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크게 보지 말고요. 다음 14번. 다음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결합된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자본시장선의 수식으로 효율적 뭐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되어 있습니다. 앞지를 보지만은 이 CML은 자본시장선은 가장 효율적인 뭡니까? 완전 부사 이루어진 경우에 자본시장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본시장선의 공식은 CML 공식은 자, 앞에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자, 자, 시장의 기대 수익률 ERM 자, 마이너스 자, 앞에 무위험 수익률 RF에다가 자, 이게 우리가 그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자, 시장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뭡니까? 요 표준표 들어갑니다. 이렇게 풀냅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서는 자, 무위험률이 얼마요? 무위험률이 5%니까 0.05 플러스 자,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이 15%에서 위험 할증률이 얼마요? 5%를 뺍니다. 뺀다. 이제 우리가 시장의 요 포트폴리오에 뭡니까? 시장에 뭐가요? 자, 표준 편차가 시장 포트폴리오가 표준 편차가 20%죠. 0.2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장 포트폴리오에 뭐요? 자, 표준 편차가 시장 포트폴리오가 뭐요? 10%입니다. 이게 다시 뭡니까? 요 0.1을 곱한다는 포트폴리오 요 기대 수익률 곱합니다. 자, 이러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리 풀면 얼마 된다? 풀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0%입니다. 10%. 자, 10% 나옵니다. 0.1 나오니까 10% 풀면 되겠죠. 자, 이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포트폴리오 베타 계수가 얼마요? 1.5이고 시장 기대 수익률이 12%. 그 다음 무위험 이자율이 4%인 경우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 A의 적정 기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는 잘 아는 공식이죠. 이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 A는 자, 무위험률 얼마요? 0. 요 보니까는 무위험률이 4%니까 0.04 플러스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요? 12%죠. 자, 0.12 마이너스 요 무위험률 0.04를 뺀다. 자, 요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 베타 개수가 1.5죠. 여기다가 1.5로 곱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답이 나겠네요. 우리가 여기 공식이 많이 나오죠, 시험에.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풀면 0.16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베타 개수가 16번 1.2인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5%입니다.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요? A 주식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15%입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 주식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적정 우리가 뭡니까? 기대 수익 풀내니까 이 알레를 풀내니까 요 공식에서 써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자, 무위험률 얼마? 0.5%. 저기는 0.05 플러스 자, 요 자체의 지금 시장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기대 수익률이 보니까는 우리가 현재 시장 수익률이 얼마요? 시장 수익률이 10% 0.1 이래 되고 그다음 무위험률은 얼마? 앞에 5% 0.05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베타 개수 하니까 1.2죠. 1.2 풀립니다. 그러면 현재 풀어보니까 적정한 시장에서의 요 수익률은 얼마 된다고요? 수익률은 지금 현재 11%입니다. 11%. 근데 지금 현재 요 계산은 뭡니까? 지금 현재 12%밖에 안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이거는요 과소평가 된 거네요.
과소평가된 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해야죠. 매수할 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건 과소평가된 자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게는 이렇게 이루어져 놓은 요 수치보다 요 기준이 더 큰 거죠. 이게 작게 나와 있는 게 과소평가죠. 과소평가된 거니까 사두면 더 된다 이 말입니다.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7번.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10%이고 A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공부상이 0.7 되는데 좀 봐주죠. 0.07로요 해주죠. 0.07. 0.07로 좀 해주죠. 수정해주죠. 0.7을 공부상이 0.뭐요? 자, 요 07을 0.007로 좀 해주죠. 7로 바꿔주죠. 공분산을 바꿔주죠. 자, 그래 밑에 답이 나오겠네요. A 주식의 베타 개수는 물어봤습니다. A 주식의 베타 개수는 베타 A는 지금 현재 요 A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 공분산 얼마 할게? 0.07, 0.7을 제가 0.07을 0.07 좀 수정해 주랬죠. 0.007을 자, 지금 현재 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나눕니다.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10%니까 0.1에 제곱을 난다 이 말입니다. 나누면은 답은 얼마 나오죠? 풀면 이는 0.001이니까 풀면 답은 0.7이 되겠습니다. 그 상관계에서 0.7, 4분이 되겠죠. 자, 받으시고 18번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분에 대한 특정 정권 수익률 변동분의 비율 나타내는 이게 베타입니다. 베타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는 정권시장 전체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 개수는 1입니다. 1. 앞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뭐요? 자, 베타 개수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의 평균 베타 개수 이게 바로 앞에 시장 포트폴리오는 1이 됩니다. 베타 개수가 1보다 큽니다. 큰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개별 정권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공격적 정권을 합니다. 반대로 베타 개수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고요. 이걸 방어적 뭡니까? 정권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항이 틀렸네요. 한번 밑에 서밋됐으니까 봐주시고. 자, 그래서 베타 개수는 개별 정권 특성의 귤기며 체계지면 되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베타 개수를 통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 개별 정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한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간단한 거니까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분사 투자 기부터 5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험에는 좀 간단한 거 이런 거 풀어줘야 됩니다. 요 정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요런 시험 잘 나는 거 봐줘야 되고요. 봐줘야 되고 너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실제로 시험장 가도 우리가 손을 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걸 좀 봐주시고 나머지는 일단 예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문제 한번 쭉 정리해보면 되고요. 크게 시험 어렵게 넣는 건 아니니까 한번 제가 좀 전체로 정리해보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자자산 운용사를 40가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보면은 파생상품이라든지 앞에 분산 투자 기법 이런 것들 투자 운영 이런 것들은 각각 5문제씩 나옵니다. 노는데 앞에 이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것은 좀 손을 대지 말고 좀 쉬운 거 위주로 간략히 봐주면 상당히적으로 우리가 점수 만드는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앞전에 얘기했지만 혹시 나중에 뒤에 가면서 좀 질문상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뒤에 앞에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검도사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은 좀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뭡니까? 좀 질문 같은 거 하면은 그에 맞춰갖고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 자,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검도사 가르치고 검도사 해가지고 들어오면 제가 여기 쪽 해가지고 질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물론 조금 요 앞에 오답이라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해갖고 우리 요 출판 요 카페하고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좀 봐주시고 쭉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투자사 운영사 이쪽으로 공부하신다고 상당히 저와 같이 하신다고 고생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